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출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경매를 낙찰을 받아요. 특히나 다른 걸 일단 떠나서 상가만 두고 얘기할게요. 상가를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층에 이제 음식점으로 쓰고 있어요. 2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한 5년이나 6년 후에 또 경매로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게 옛날에도 음식점이었고 지금 또 경매가 나오는 시점도 음식점이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어떤 사람들이 상가를 낙찰을 받으면 용도 변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음식점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음식점으로 임대를 줘야지, 그 생각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점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걸 학원으로 임대를 해볼까? 아니면 뭐 고시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다른 모텔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낙찰받는 분들은 이게 월세가 얼마 나오니까 그냥 기존의 임차인한테 다시 그대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음식점이었으니까 새로운 음식점 할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주어진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이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몇 가지 경우에 하나겠죠. 월세가 잘 안 나와서 이자 감당을 못해서 건물주가 경매로 나왔다든가. 정말 그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뭐 다른 건물주의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뭐 불이행돼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가를 경매를 하시고 또 상가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신다면, 정말 대박을 꿈꾸신다면 분명히 용도 변경은 필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노래광장을 낙찰을 받았어요. 노래광장이 안 돼서 경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의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나오든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노래광장이 영업이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니까 결국에는 같이 임대인까지 어려워져서 경매가 나온 거라고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건물주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용도 변경. 우리가 항상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일단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죠? 상가 권리금이 없이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실제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을 사게 되면 현재 시세대로 그대로 사야 되지만,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사게 되면 물론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좋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더 윗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저렴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하게 다 낙찰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꼭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을 때는 용도 변경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지. 자, 이 물건은 대충 한번 볼게요. 저는 이 가치는 모르겠어요. 가치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용도 변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일반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2층에 영업이 잘 안 돼서 일단 이자 감당을 못해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건물주가 경매를 당한 거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건물주 이걸 낙찰받아서 우리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타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돈 되는 뭐 학원을 한다든가, 학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시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텔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아니면 뭐 독서실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업종들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그죠? 변경할 수 있는지도 타진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제가 참 이렇게 용도 변경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질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3강 정도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1층을 낙찰받을 때는 별 관계는 없지만 2층, 3층, 4층 그 이상을 낙찰받고 저렴하게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그 피 같은 돈을 주고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대박을 꿈꾸면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박을 꿈꾼다면 용도 변경을 생각하지 않고 낙찰받았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제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용도 변경은 말 그대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대상, 기재사항 변경,
그다음에 기재사항 없이 용도 변경 가능한 대상이 있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쭉 건물이 한 5층짜리가 있어요. 여기 뭐 1층에 음식점, 2층에 노래방, 3층에 뭐 학원, 4층에 뭐 고시원, 5층에 뭐 모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텔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모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죠? 모텔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모텔을 다른 걸로 바꿀 수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바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을 뭐 고시원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독서실로 바꾼다든가 이게 바로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입체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각 건물 전체마다 용도 변경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소유자별로 용도 변경을 소유자별로 합산 면적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2013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건축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인가 아마 그 소유자별로 면적 합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는 낙찰을 들어갈 때는 꼭 건축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시장 조사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덥석 받았다가 뭐 용도 변경이 안 된다거나 내가 생각에는 업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건축사하고 상의도 하셔서 내게 맞는 업종, 뭘 집어넣으면 여기서 대박이 나겠구나. 시장 조사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경매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도 변경이 뭔지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영업시설군이 있어요. 자동차, 뭐 산업, 전기, 문화,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에 근린 수행할 군이 있거든요. 만약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주거 업무 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주거 업무 시설군을 뭐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군,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바꾼다. 그럼 허가를 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주차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역량이라든가 구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건축사분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분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업무 시설군 중에서 상호 주거 업무 시설군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한 표면 보면 자 주거 업무 시설군 있죠. 건축법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한 걸 순서로 나열한 거거든요. 자 보면 건축법 별표 1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건축법 별표 1에 있는 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법 제19조 시설군 쭉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4조에 용도 변경 쫙 나와 있고요. 시행령 3조 5에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용도 변경 가능성 시설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잡아서 설명해 볼게요. 한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가문의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을 보면 영업시설군 위에 있는 게 뭐죠?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보죠. 뭐 이렇게 자 영업시설군이 상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하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숙박시설에서 교육용시설 내려갈 때는 신고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사하고 상의해보시고 교육연구시설에서 영업시설군을 올린다.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 내 건축물을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는 신고보다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영업시설군도 이제 뭐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면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법이라든가 아까 뭐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건물의 하중 뭐 어떤 그런 관련해서 건축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고시원 또는 독서실 요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영업시설군에 속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 아까 이런 경매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음식점을 물론 이제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걸 일단 둘째 치고라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대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타진하시고 꼭 입찰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만 잘 알면 우리가 상가를 낙찰받아서 큰 돈,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